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에서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라인업 가운데 가장 작은 쿠페 모델이죠. 바로 CLA.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LA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그 A클래스 세단과 함께 국내 시장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 좀 관심을 받았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라인업 가운데서도 이 A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모델이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시장에도 공개됐던 A클래스 세단이 있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CLA 쿠페 형태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종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종들을 이제 좀 분리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CLA 같은 경우에 조금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 기존의 A클래스 해치백과 상당히 좀 닮아 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뒤쪽에 이제 트렁크가 있는 형태에서만 차이를 보였던 반면에 이 CLA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조금 많은 디자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면부 같은 경우에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A클래스 같은, 그리고 또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살표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이 있었던 반면에 이 CL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분리된, 상하로 분리된 이 주간 주행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A클래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보여줬던 이 패밀리 룩이 CLA에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이 CLA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A클래스 세단이라든지 해치백 모델과는 전혀 다른 이런 유려한 스타일의 쿠페 모델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일단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차이점이 그 일반 세단, A클래스 세단과 다른 점은 바로 도어를 열었을 때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형태의 도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프레임 없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레임 없는 도어를 통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있죠. 거기 프레임 없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차체 강성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만이 이러한 스타일의 차량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 루프라인이 일반 세단 모델이나 해치백 모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끝까지 유려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리어 끝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루프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쿠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볼륨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좀 스포티한 인상을 완성해주는 이런 쿠페 스타일의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벤츠에서 선보였던 이 쿠페 스타일의 차량들의 뒷모습과 상당히 좀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흡사 그 CLS와 상당히 좀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이 리어 스포일러에 그 탄소 소재의 스포일러를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서 문을 열게 되고요. 또 이 엠블럼 안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기어를 이제 알로 놓는 경우에 카메라가 솟아오르고 이 후방에 비춰주는 카메라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CLA 250 모델입니다. CLA 2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벤츠 A클래스 세단과 같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력이 이 CLA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조금 주행성에 좀 어느 정도 무게를 싣고 있는 차량이 바로 CLA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쪽에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배기구 형태에 좀 막혀있는 디자인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크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배기구를 통해서 뒷모습도 상당히 좀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엔진 같은 경우에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22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인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A250 그 세단 모델과 동일한 엔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행할 때는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엔진룸을 열고 외부에서 이 엔진음을 들어보면은 엔진음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이 엔진 회전할 때의 이 소리가 달달달달하는 이러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음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행 성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엔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따 주행 성능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LA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독특한 이 프로포션을 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은 이전 모델보다 차량의 크기가 많이 좀 커졌습니다. 뭐 휠베이스뿐만 아니라 전장, 전폭 모두 다 커지면서 이전 모델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량의 크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C클래스와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전고 같은 경우에는 CLA가 조금 높긴 하지만요, 차량의 전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LA가 더 C클래스보다도 넓은 형태입니다. 차량의 길이라든지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긴 하지만요, 사실 그 차이가 휠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C클래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CLA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 CLA가 가지고 있던 조금 아쉬운 차량의 크기라는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크게 좀 해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쉬운 차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CLA도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CLA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요, A클래스 세단과 상당히 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 스포크 디자인은 3스포크인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요, 이 하단부 아래쪽 방향의 스포크의 디자인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 그러니까 ADAS 기능들을 전조하는 이 버튼들이 있는 이 부분이 은색의 무광 소재가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죠.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상위 클래스였던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도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연결된 두 개의 커넥티드 디자인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A클래스 세단에서 봤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MBUX라고 부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MBUX가 적용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내 구성을 동일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하단의 이 디자인, 이 실내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 디자인일 텐데요. 항공기의 터빈, 그 형상을 한 이러한 송풍구가 총 앞에 5개가 이렇게 위치하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MBUX 같은 경우는 안녕벤츠라는 말로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목적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상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앞쪽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어 노브가 이제 차량의 이 부분에 이제 오른손이 닿는 곳에 있기 마련인데, CLA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넘길 수도 있고요. 홈 메뉴로 가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 터치패드 주변으로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도 위치해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의 반응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 그리고 ESP 모드를 스포츠, 컴포트 모드로 개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개인의 설정에 맞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컵홀더가 있고 USB 타입 C 타입의 USB 포트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또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암레스트 안쪽에도 C타입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 앞쪽 대시보드 아래쪽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 가운데 쪽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이 되어 있고요. 또 2열 공간에서 보면은 2열의 도어와 그다음에 1열 시트 아래쪽에서 이제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64개의 색상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의 그 밝기 자체가 굉장히 좀 밝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는 이 실내 조명을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하는 경우에 굉장히 좀 화려한 실내도 볼 수 있고 색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섹시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CLA, 또 지난번에 시승했던 A클래스 세단에서 좀 야간에 가장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이 실내 디자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버킷 타입의 시트입니다. 스포티한 주행에 좀 걸맞는 이러한 시트도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트 자체도 이 가운데 부분은 흡사 알칸테라와 같은 이렇게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몸이 좀 움직이는 것도 잘 잡아주고요. 특히 이제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 럼버 서포트가 크게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에서 좀
과격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비교적 동급 모델 가운데서는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열 시트를 제 주행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한 2개 정도, 2개가 조금 더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 자체도 이 쿠페 모델임을 감안을 해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키가 170인데요. 주먹 하나가 살짝 안 들어가는, 주먹 하나가 꽉 들어가는 이러한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많이 좀 기존의 1세대 모델보다 많이 좀 커졌습니다. 전폭, 그리고 길이, 이런 것들이 휠 베이스도 많이 좀 길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공간을 넓히는데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어깨룸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보다 한 2cm 정도가 어깨 공간도 여유가 생겼고요. 특히나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발을 놓는 공간도 상당히 좀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라면 이제 C클래스와 거의 견줘볼 만한 실내 공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좀 C클래스 자체가 이제 휠 베이스에서 9cm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이 CLA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보면 작은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고무 패드가 덧대어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또 USB 타입 C 타입의 포트가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또 수납함도 같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6대4로 폴딩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2열 공간에서는 따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없고요. 트렁크를 열고 안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게 됩니다. 2열 공간에 따로 암레스트는 없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 지금 헤드레스트 3개가 위치해 있죠. 뭐 성인 3명이 아주 좁게 앉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명이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열게 되면 이제 스키스루가 없는 대신에 이게 가운데 부분을 따로 열어서 이제 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좀 편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소픽스에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홀더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에서의 개방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썬루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넓은 형태의 이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위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뭐 2열까지도 충분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의 스타일이 뭐 쿠페 스타일, 그리고 웨이스트 라인의 높이가 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도어의 위쪽이 상당히 좀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어깨 높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측면의 개방감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쪽에 이 시트가 버킷 시트 타입이다 보니까 헤드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전방 시야가 다소 좀 좁은 점,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트렁크를 여는 곳은 이렇게 엠블럼을 젖히게 되면 열리게 되고요. 적재 공간 용량 자체가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단 모델보다도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이러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전장, 전폭, 전고 모두가 커지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이제 2열 공간을 넓히는데, 그리고 적재 공간을 넓히는데 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좌우의 공간도 상당히 좀 넓고요. 지금 이 트렁크 도어를 여는 이 지지대가 삽입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요, 플로어를 열게 되면 작은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안쪽에 이제 타이어 수리킷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CLA의 한번 주행 성능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CLA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는, 뭐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CLA 250만 포매팅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4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와 2.0L까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승하는 차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CLA 250 포매팅 모델이고요. 4륜구동의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2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를 발휘하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고출력의 좀 엔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A클래스 세단을 시승을 하면서 뭐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성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시승을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막상 타보니까 이거는 A클래스 세단하고는 전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확실히 달리는 즐거운 면에서는 A클래스 세단하고는 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다른, 오히려
더 달리는 재미를 추구하는데 더 적합한 차량이 바로 이 CLA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도 이 A클래스 세단과는 다르게 뭐 하체 세팅이 좀 달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안티롤바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안티롤바를 차량의 그 움직임을 잡아주기 쉽게 좀 더 단단한 형태로 좀 강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에 따라서 엔진의 그 스펙에 따라서 후륜의 그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거나 아니면 멀티링크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CLA 같은 경우에는 전차종에 멀티링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굉장히 좀 주행성에 조금 더 일반 A클래스보다는 더 신경 쓴 모델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좀 주행을 해보면 동력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가속을 함에 있어서 좀 토크가 발휘되는 것을 좀 느껴보면요. 일단 초반에 토크도 넉넉하게 발휘가 됐지만 중속 영역 이후 좀 고속으로 가도 토크가 꾸준히 좀 차량을 좀 밀어붙이는 이러한 토크를 좀 발휘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속 주행 시의 안정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긴 하지만 와인딩 로드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할 때 이 차가 따라오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승했던 또 A클래스 세단과는 또 다른 느낌의 좀 더 쫀쫀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부드럽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조향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에 맞춰서 차량이 움직이다가 또 와인딩 로드에서 급격한 코너에서 좀 핸들링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또 그에 맞춰서 차량의 거동이 또 빠르게 변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서요. 상당히 좀 재미있게 와인딩 로드를 또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치패드 왼쪽에 있는 주행 모드 버튼을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배기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자극적인 배기 사운드로 바뀌면서 이제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굉장히 좀 살아납니다. 가볍게 밟기만 해도 차를 앞으로 툭툭 밀어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운전자를 좀 자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또 배기 사운드 역시 기존의 그 컴포트의 모드로 주행할 때보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강렬한 배기 사운드로 좀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한층 좀 무거워지면서 좀 더 예리한 조향을 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편안함, 일반 모드에서의 편안함과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스포티한 주행, 이런 것이 사실 그 양립을 하는 게 사실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뭐 요즘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주행 모드를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작은 차량, 특히 지금 CLA 같은 요 정도 크기 정도의 차량에서 이렇게 주행 모드를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CL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승했던 또 A클래스 세단과는 다르게 주행 모드의 구분이 확실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자를 자극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좀 좋네요. 재밌습니다, 운전이.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C클래스를 넘볼 수 있을 만한 이 주행성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차량의 크기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서 차량 크기가 많이 커져서 C클래스와 견줄만 하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것은 비단 이제 차량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행성에서도요,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쾌적함이라든지 스포츠 모드에서의 스포티한 주행,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 상위 클래스의 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직접 이 CLA를 아마 시승을 해 보신다면 C클래스와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C클래스의 상위 모델을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 굉장히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이라든지 주행 성능을 좀 즐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C클래스를 놓고 봤을 때는 CLA가 결코 뒤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CLA가 굉장히 CLA에 좀 메르스 벤츠에서 좀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사실 CLA의 경쟁자는 메르스 벤츠 E 시리즈의 그랑 쿠페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C클래스가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주행 보조 시스템도 뭐 A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부르는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을 하고 속도를 알아서 조절을 하는 그러한 기능은 없이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산차들이 시승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아반떼도 시승하기도 했지만 좀 첨단 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좀 대거 적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좀 CLA가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를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지금까지 CLA 만나봤습니다. 여러가지 주행 성능과 디자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CLA는 A클래스 세단과는 충분히 차이가 나는, 그리고 다른 동급의 경쟁 모델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앞선 승차감, 쾌적성이라든지 스포티한 주행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격이 5,500만 원대입니다. 다른 그 A클래스 세단이라든지 기본적인 A클래스가 3천만 원 후반대, 뭐 4천만 원대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가격은 높습니다.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격 면에 있어서 분명히 좀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급 프리미엄 세단 가운데 이 정도의 그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과 그다음에 안락한 편의 장비들, 그리고 실내 구성을 보여주는 차량은 쉽게 만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거듭 말하고 있지만 정말 C클래스가 오히려 경쟁자가 될 정도로 차량의 크기라든가 주행성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고려를 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차량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